안녕하세요.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5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4번째 시간에는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인 자동차가 거의 개발되었지만 상용화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자동차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 등, 3번째,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차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치는 일, 4번째,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인과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정보부서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와 이를 의논해 왔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는 벌써 자율주행차의 주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통 기반 시설을 혁신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관심사는 대단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죗값을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에러를 기술적 문제인 브레이크 에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로 주행하는 차량을 외부에서 해킹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주행 도중에 수집하는 데이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더 튼튼한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자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적 없고 시험 주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도 차량이 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령 무인 자동차는 급히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나 빨간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의 위험을 사람보다 더 빨리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눈이나 얼음, 갑작스러운 폭우같이 자동차의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구글이 시험 주행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갑자기 도로에 휠체어를 탄 여인이 나타나서 날개를 다친 오리를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는 이것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이해해야 하는데요. 물론 무인 자동차는 둘 다 다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이 일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황당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컴퓨터가 적절히 처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차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치는 일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레이저와 카메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차량 지붕에 달린 주요 센서는 1초에 150만 개의 측정 지점을 담으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계속 분석,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글 맵, 도로 정보의 지원도 받지만 특히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데이터 센서와의 연결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단 거대한 정보 덩어리에서 다른 교통물체와 신호등, 나무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죠. 그런 다음
이들 물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컴퓨터 영상 처리 부분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이미지를 단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장애는 대부분 해결했고 자율주행차 모델은 완성에 출시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누구보다 먼저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출시할지라도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글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의 값비싼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처음에 구글의 열정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기술 개발이 미래의 모델임을 깨닫고 부지런히 그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입장에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자원과 경험을 축적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려는 목적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같은 회사가 무인 자동차 개발에 전력할 경우 구글이 이룩한 선구적인 작업과 정교한 10배 비전은 참담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제작뿐 아니라 판매 방법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엄스는 구글이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자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구글의 기반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에 교통서비스 제공회사 우버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 연구소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우버의 회장 크레비스 칼라닉은 인터뷰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애플이 타이탄이라는 암호명의 전기 로봇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자데스키는 포드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노장입니다. 애플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노하우와 인력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구글이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력과 자동차 제작에서 판매 방법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능가하지 않는 한 시장 독점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 구글이 큰 주춧돌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5번째,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열정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구글을 보면서 다른 자동차 업계까지 무인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한 원동력이 된 구글, 박수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자동차를 이용할지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